마음의 힐링과 종목 수익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입니다. 네, 여러분 입춘입니다. 24절기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그 절기가 시작되는 오늘, 바로 입춘인데요. 오늘 2월 4일 12시 58분에 딱 태양 환경이요 315도일 때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아직도 여전히 좀 찬 바람이 불어서 봄이라는 말이 조금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입춘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뭔가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런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이 입춘이면은 옛날에 여자들은 집안 곳곳에 있는 먼지를 다 치우고 남자분들은 이제 한 해 마무리했었던 그 농기구들을 다시 새롭게 꺼내면서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였다고 하는데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입춘이면 입춘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안 대문에다가 붙여놓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입춘대길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뽑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 모든 행복이 올 한 해 동안에 좀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와 보게 됐는데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시청자 여러분, 봄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경사스러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봄의 첫날입니다. 정호의 데이트 따뜻하게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이 드디어 봄날 입춘입니다. 2월 4일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춘첩 이렇게 뽑아서 대문에다가 붙여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입춘대길 저는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입춘대길 만사형통,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란 말도 있고요. 부모 천년수 자손만대영, 부모는 천년을 장수하시고 자식은 만대까지 번영하라 이런 좋은 말도 있습니다. 또 수여산 부여해라는 산처럼 오래 살고 바다처럼 재물이 쌓여라. 마지막 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글귀들 붙여 놓으시고 올 한 해 또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의 환경 얘기를 했었는데 315도일 때가 가장 정확하게 입춘 시작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12시 58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호의 데이트 여러분들과 함께 입춘을 맞이하게 돼서 왠지 모를 설렘이 마음속 깊이 좀 벅차오르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춘 맞이 기념으로 게시판에서 서로 덕담 주고받으면서 힘차게 좀 출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이트 참여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이토마토닷컴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클릭 후에 여러분들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샵 2828 문자 참여, 전화로는 02325-8200번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 상담 문의 주시게 되면은요, 입춘을 맞이해서 세 분이 또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요. 김동현 전문가, 전정현 전문가, 메리츠 종근증권 이재우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외모도 마음도 따뜻한 세 분께 오늘 많은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입춘부터 가래가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첫날, 입춘 첫날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인사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구름님, 오늘이 입춘이군요. 프로그님, 이제 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겨울잠 자고 프로그님 깨서 나오셔야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별나라님, 맞다. 어유재님 정모에는 머핀님이 아마 고기 사주실 것 같아요. 왕팬이잖아요 하면서. 머핀님도 하지 않으신 말씀을 별나라님께서 해주시면서 저도 기대가 되네요. 파산 직전이시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별나라님 외에도 아이바리 첫발이라님, 세상에서 제일 가는 멋진 걸 어이제님 안녕하세요. 우습은 인생이라는 토스트의 바른 잼입니다. 비유 정말 멋집니다. I love so much, bravo your life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멋진 아이바리 첫발이라님께서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또 이야기를 남겨주시니까 또 뭔가 생기발랄한 그런 하루가 출발되는 것 같습니다. 별아별아님 계시고요. 마로니에님 계시고요. K9999님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사랑스러운 그녀님도 계세요. 정모 날짜 잡혔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희선님도 계시네요. 어이젠커님 하이 하셨고요. 펜화이팅님 정모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그리나님 견양다경 입춘대길 하면서 이렇게 또 글귀 남겨주고 계십니다. 똑똑똑 노크해 주셨고요. 체리 농사꾼님, 희재씨 오늘 입춘이니까 제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려나요? 하면서 차피디님이 소고기 사주셨냐고. 아직 안 사주셨어요. 저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피디님의 전화 열심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막 더듬게 되네요.
코크레 머피님, 프로그님, 사랑스러운 그녀님, 많은 분들께 인사 남겨보면서 종목 진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와 있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재 씨.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입춘이에요, 시청자님. 주인은요. 네. 벌써 갖다 해놨어요. 벌써 붙여 놓으셨어요? 네네. 그러셨군요. 올해 봄부터 이제 시작해서 모든 일 다 잘 풀리시길 네.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시청자님 굉장히 좀 수익 잘 보시잖아요. 네, 잘 보고 있어요, 지금도요. 오늘 종목도 그럼 수익 난 종목으로? 네네. 너무 부럽습니다. 어떤 제가요, 종목이에요? 인터파크 INT를요. 네. 21,230원에 조금 샀거든요. 15%요. 21,230원에 15%요. 네네.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언제 들어가신 거죠, 근데 시청자님? 못 가더라고요. 제가 18,000원대에 좀 사고요. 네. 나중에 한 2만 원 넘겨서 조금 22,000원대에 샀더니 못 가고 요즘 오늘 조금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기 그러시군요.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면 될까 하고요. 요 한 23,000원대가 계속 매물이 네. 조금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못 시청자님? 가더라고요. 24,000원을 못 넘더라고요. 제가요 다 수익 낸 건요 토마토 덕분이에요. 정말요? 너무 잘 보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 역시 좀 그와 같은 사례로 좀 수익이 팍팍 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좀 자세한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기분 좋은 우리 시청자님. 첫 종목 인터파크 INT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김동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입춘입니다. 올해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수익을 잘 보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좀 무겁게 움직인다, 잘 못 움직인다라고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된다, 뜸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INT는 뭐 아시다시피 거의 도서 판매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지금 성장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여행 관련한 상품들에 대한 판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매출 비중은 도서 판매가 50%가 넘기 때문에 뭐 이번 도서 정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후에 이익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도 구조는 괜찮지만 뭔가 멋있게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어 쪽에서 일단 좀 더 강한 성장이 좀 확인이 된다라면은 주가는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그 환율 효과로 인해서 아웃풋도 괜찮고, 그리고 중국의 인풋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 여행업조 자체는 뭐 화랑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 매출 쪽이 이익에 있어서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 변동성은 일단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공연 매출이나 투어 매출 쪽에서 이 주가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사실 견고하긴 합니다. 견고하긴 한데 뭐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 이익의 어떤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 이익 자체가 아주 높은 이익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특히나 이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2013년도 대비해서 12년, 13년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매출 이익 성장률이 나왔지만, 이번 14년 같은 경우는 매출도 뭐 작년 대비해서 크게 이렇게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익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7,800억이면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1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에서 1조 원이 넘는 기업의 기준은요,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이 월등히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1조 원을 넘어서 시총 1조 원을 안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외형 캐파가 엄청 커야 됩니다. 매출 캐파가. 그런데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사실 박스죠. 이건 그냥 추세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고개 살짝 들고 있다라고 보더라도 이 중기적인 박스 라인인 25,000원대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확정적인 어떤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돼줘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기관들이 하루에 뭐 한 20-30만 주씩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주가는 횡보형 박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횡보형 박스의 저항은 일단 25,000원 잡으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25,000원 이상을 본다라면
이번 이제 1, 2월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확인이 됐을 때 올해 1분기부터 이익이 급격하게 개선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려면 최소한 뭐 2월 하순 내지는 3월 초 정도가 돼야지 그런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개월 정도는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25,000원 넘어가는 움직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한 100만 주 가까이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한 7, 80만 주 정도 터져야지 이게 25,000원 이번엔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 거래량 베이스 한 30만 주 가지고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22,000원에서 한 24,000원대 후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각도 없고 뭐 적자가 난다거나 이익이 감소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하방 위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많이 빠진다가 아니라 좀 기다리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고수익 기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중장기로 가신다라면은 뭐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까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전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기다려 본다라면은 저는 상반기 전체 홀딩 관점에서 보면 한 2만 6, 7천원도 한번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지만 당장은 2만 5천원 넘어가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는 2만 5천원 근접 권역에서 짧게 이익 실현 관점 말씀드리겠고 좀 길게 본다라면은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도 좀 낮으니까 시간 여유를 좀 많이 가지고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들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 투자 조절해보시면서 25,00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좋은 일 가득하세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골 시청자분께 많은 분들 또 인사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첫 종목 함께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게시판 사연인데요. 우리 메가트렌드님이시죠. 구 메가트렌드님, 예그리나님께서 다음 카카오 문의 주셨습니다. 14만 9천 원에 들어가셨네요. 다음 카카오 20%를 들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장에서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가다가 거의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린 상황인데 다음 카카오 과연 얼마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다음 카카오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세요? 다음 카카오는 시간 싸움입니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한마디로 보면 시간 싸움이다. 이 주식은 방향은 윗방향이 유지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을 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는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하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지금 시장 비중이 20%에 평균 단가 14만 9천 원이면 이 가격이면 수익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얼마나 속도를 기대하시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 이 15만 원 근처 14만 원대는요 많이 밀릴수록 매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의 압도적인 1위라는 어떤 핸디캡이 있어요. 저는 이게 장점이 아니라 핸디캡이라고 보는데 다음 카카오가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가 600%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지금 그 시장 관점으로 보더라도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의 사실 세팅이 아주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괜찮은 종목이고 파라다이스도 너무 지금 저가에 내려와서 모멘텀이 있고 메디톡스도 좋고 컴투스도 괜찮고 이오테크닉스도 괜찮고 그럼 다음 카카오가 혼자 가긴 좀 부담이란 얘기예요. 다른 나머지 종목들도 괜찮으니까 그럼 이런 주식들 다 움직여버리면 코스닥 지수가 뭐 폭등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다음 카카오는 어느 정도 속도가 계속 조절되면서 움직일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저가에 사시면은 편하게 갈 수 있다. 다만 핀테크 쪽으로 일단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다음 카카오의 실적은 사실 주가가 많이 비싸죠. 그런데 이 주가의 높은 밸류는 이후에 미래 현금 흐름이 창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시화가 되면은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시화는 뭐 아무래도 카카오 택시, 카카오 페이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축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정보 전달형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뭐 사용자 수 늘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매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혹은 카카오페이가 아직은 소액 결제 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 뱅크 월렛은 아직 좀 멀었다고 보고요. 카카오페이가 실질적으로 보급이 확대되면은 카카오 택시가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은
100% 시너지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가입자 수를 주목하시면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이 다음 카카오가 16만 원 넘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고 지금은 좀 뭐 씨를 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뭐 14만 원대 중반대는 계속 매수다라고 보고 있는데 언제 16만 원 넘어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각도도 아직은 별로 없고 하지만 주봉이나 월봉에서 힌트를 찾아보면 주봉에서 이번 1월 달까지 20주선을 넘기고 3주째 조정이고요. 월봉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하반기에 6개월 조정받고 1월 달에 장대 양봉 세워놓고 지금 5개월선 기다리고 있는데 5개월선 상승 전환되려면 이거 3월 달 돼야 됩니다. 3월 달에도 강하게 돌질 않네요. 4월 달 돼야지 5개월선이 위로 강하게 돈다라는 걸 감안하면 2월 길게 보면 2월, 3월 계속해서 뭐 한 16만 원대, 15만 원대 박스는 좀 감소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좀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가 매수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고 싸게 사야지 시간 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 가격은 일단 18만 원 저 고가는 저는 시도 내지는 넘어간다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고 그 시점은 뭐 4월 이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수익률보다는 느긋하게 안정감 있게 움직일 주식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한 종목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그리나님 다음 카카오 도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박수권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 투자 조금 더 해보시면서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인터파크, INT 두 종목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게시판 분위기 너무 훈훈해요. 벌써부터 게시판에는 완전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이바리 첫발이라님께서 하늘고기 300만 원어치 선물로 증정해 주셨습니다. 와. 너무 기쁜데 이거 어떡하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만간 이제 정모에서 여러분들과 다 인사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좀 설레발을 치고 싶습니다. 체리 농사꾼님이 이 부분을 좀 캡처해 주셔가지고 증거로 가져오실 예정이고요. 프로그님은 300인분 설거지 준비를 해주시겠다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남겨주셨어요. 오늘 새롭게 오신 분 가운데서는 희재님, 우쭈쭈님 저희 필명 정말 한눈에 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필명을 지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아별아님께서 어이제님이신가요? 하고 이렇게 수사 나서 주셨는데요. 바쁩니다. 지금 진행하느냐고 또 여기다 쓰느냐고 바쁘네요. 우쭈쭈님 처음 뵙는데 샤방이 더 낫나? 라면서 필명 또 고민 중이세요. 한 달 후에나 바꿀 수가 있는데요. 희재님, 우쭈쭈 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복운흥님도 처음 오셨어요. 토마토 가족님들께 모두 만복운흥하면서 덕담 남겨주셨습니다. 투카스님께서는요, 입춘대길 3번 맞아서 저 좋은 남친 생기라고 또 덕담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렛츠고고님 어제 바빠서 못 오셨는데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참맑은님, 그리고 아하님, 뿌잉뿌잉 장세민님 은근히 라이벌의식 지금 뿌잉뿌잉 잔세민님과 희재님, 우쭈쭈님께 지금 라이벌 의식이 뭔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입합니다님, 백구엄마님, 그리고 주식미니님, 성공토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팬화이팅님께서는 소화제 준비해 주시겠대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차피디님께서는 아마 제 생각에 300인분 가운데서 한 30인분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좀 건장하시고 굉장히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안 좋은 말 하면 안 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태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좀 사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 당했을 때 진짜 되갚아줘야지 하는 이런 복수심 좀 많이 갖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뭐 제가 당할 만큼 안 당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복수라고 할 만한 그런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거의 다 까먹고. 여러분들께서 어떠신지 오늘 마음속에 있는 사학도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을에요. 원숭이와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는 감을, 개는 초밥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갖고 있는 게 탐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교환을 하기로 했죠. 스왑을 약속하고 다시 원숭이가 초밥을 얻게 됐고요. 개가 감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각자 합의를 보고 잘 가 하고 뒤돌아서 가는데 원숭이가 뒤를 돌면서 개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보, 그거 떫은 감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개가 순간적으로 신경질이 나서 한마디 딱 던졌죠. 바보 하면서 초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의 심리 테스트 질문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1번. 걔가 바보 그 안에 겨자 듬뿍 들어있는데 라고 말했고요. 2번 바보 그 초밥 내가 아까 떨어뜨린 건데. 3번 바보 그 안에 독 있는데. 4번은요 바보 그 안에 폭탄 있는데. 좀 잔인하죠. 5번 바보 그 안에 그 떫은 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5번 좀 대단한데요. 저는 딱 보자마자 그 초밥 떨어뜨린 건데, 저 이런 장난 좀 잘 치거든요. 그거 내가 아까 떨어뜨렸어 먹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해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비슷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별나라님 2번, 마로니에님 2번, 뿌잉뿌잉 장세민님 2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하님께서 초밥이면 역시 겨자죠. 1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식미니님도 떨어뜨린 거라고 선택해 주셨고요. 바보 그거 원숭이 초밥인데. 희재님, 우쭈쭈님께서 좀 만만치 않은 우리 새 시청자분께서 와주신 것 같아요. 원숭이 초밥인데 하면서 거의 5번에 가까운 그런 복수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5번이라고 하면 될까요? 희재님, 우쭈쭈님도 답해주셨고요. 성공토리님, 머핀님, 사랑스런 그녀님, 백구엄마님 모두 2번 해주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구름님은 5번 제일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5번 그 떫은 감 있는데 라고 해주실 것 같고요. 가입합니다님께서는 1번 역시 겨자 들어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칠봉이님 4번 그 안에 폭탄 있는데. 뭔가 요즘 안 좋은 일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쌓이신 것 같은데 4번 폭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아별아님과 별가시님 모두 2번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선택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로 넘어가 봅니다. 1번입니다. 아하님과 아까 가입합니다님께서 바보 그 안에 겨자 듬뿍 있는데 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사악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온화한 성격이지만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못된 짓을 종종 하기도 하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본심처럼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금방 떠날지도 몰라요. 라는 1번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님 그러시나요? 가입합니다님 어떠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무 장난이 심한 거죠. 이런 분들 1번이시라고 나오는데 그래도 거의 사악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니까 좋은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카스님도 1번 바보 겨자 먹고 씻커펴라 라고 악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에이, 사악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과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2번 많이 선택해 주셨거든요. 저랑 비슷하시죠? 당신의 사악도는 0%. 절대로 사악한 짓을 못하고 오히려 많이 당하는 타입입니다. 당신은 사악함을 적당히 키울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 초밥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그 초밥 아까 떨어뜨린 건데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좀 사악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2번 오늘 좀 심심한 결과가 나오네요. 아하님께서 앞으로 희재님에게 잘할게요 라고 가로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사악도와는 거리가 멀었네요. 바보 그 안에 독 있는데 라고 말하셨던 분 지금 게시판에는 안 계시는데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입니다. 당신은 악의 화신, 악의 축입니다. 거짓말이나 이상한 루머를 만들기 좋아하고 남들이 당하는 걸 보고 아주 쾌감을 느끼네요. 적당히 좀 하세요 라는 결과 나옵니다. 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진짜 안 계시나 봐요. 그쵸? 악의 축 안 계셨습니다. 악의 축이라고 하기에는 독 있는데 좀 너무 귀여운 유머 아닌가요? 아무튼 이거 선택하셨던 분들 좀 자제해 주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4번입니다. 아까 칠봉이님 그리고 주식어부님께서 4번 해주셨어요. 바보 그 안에 폭탄 있는데. 약간 IS 스타일이신데 당신은 매우 엄격한 스타일입니다.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낙관적인 거에 대해서 엄격해요. 엄격한 거 물론 좋지만 가끔은 여유와 유도리가 필요합니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고, 칠봉이님 본심은 2번이라고 뒤늦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유, 어쩌죠? 좀 엄격한 스타일 나오고 있습니다. 폭탄 선택해 주신 분들 약간 조금 중동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건강님도 뒤늦게 1번 택해 주셨고 별나라님도 1번. 거의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장난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바보 그 안에 떫은 감 있는데 라고 거의 최고의 저는 복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아까 전에 하늘나라 구름님께서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당신은 복수의 화신입니다. 평소에는 사악하지 않지만 내가 당할 경우 당신은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하죠. 몇 배는 갚아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보다 몇 배 이상의 심한 복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하늘나라 구름님께 그동안 말실수 안 했는지 찬찬히 다시 한번 검색해보시고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 거의 하늘나라 구름님께 압축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봐야겠네요. 체리 농사꾼님, 역시 좀 로맨틱하세요. 바보, 거기에 내 맘 들었는데. 어떡해. 너무 오글거리면서 약간 달달한 체리 농사꾼님을 몰랐다면 오글거려라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를 저희가 또 알잖아요. 굉장히 로맨틱하고 좀 한눈에 반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시네요. 희재님, 우쭈쭈님, 그리고 팬화이팅님, 중동 스타일 즐겁게 받아쳐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중동 스타일과 그리고 하늘나라 구름님은 저희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또 전화 와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입춘입니다. 시청자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또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신가요? 너무 애매기는 종목이라요. 어떤 종목인가요? AP 시스템이요. AP 시스템. 얼마에 사셨어요? 9,160원에 20%요. 9,160원에 20% 맞으시나요? 네. 시청자님, 이게 작년 거의 고점에 거의 들어가셨네요. 네.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작년부터 좀 많이 내렸던 종목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떤 게 가장 좀 걱정되세요? 왜 이렇게 못 올라가는지. 네네. 이렇게 잘 올라갔던 종목인데 네. 요새는 인기가 없는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12월 중순 이후로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지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적도 좋아질 네.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그런 것 같은데 주가는 못 올라가서요. 네.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지 이번에는 좀 실적 토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네. 자, 이 종목 역시 김동현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AP 시스템 그야말로 애먹이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실적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14년도에 이익이 엄청난 급감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도 11, 12, 13년도까지 2,000억대 초반, 2,500억대까지 쭉 늘어나다가 매출도 거의 지금 1,500억대까지 1,000억이 훅 날라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 급감 이렇게 나왔죠. 순이익 마찬가지. 매출 이익 안 나오니까 순이익 당연히 줄었고요. 다행스러운 건 적자 안 났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장부상에 이렇게 보통 돈을 못 벌 때 우리가 주식이 떨어지는 주식은 올라가는 주식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PER 얘기합니다. 고평가다 얘기하면서 PER이면 30배다 40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보통 좋은 주식이고 안 좋은 주식, 즉 떨어지는 주식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진다 아니다 따질 때 항상 자산가치 따지죠. 장부가치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자는 안 나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장부가치가 빠지는 건데 5,000원 베이스 정도가 밸류에이션 최하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200원을 12월달에 찍었죠.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몰레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퀀텀 닷으로 같이 이제 투트리고 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몰레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익으로 반영이 된 건데 아몰레드 버릴 것 같진 않아요. 버리는 구조는 아니고. 그리고 아몰레드가 지금 조금 더 이제 보편화가 된다는 가격적인 저항이 있지만 그리고 플렉서블 같은 경우에도 이미 출시가 된 상황인데 플렉서블보다 아몰레드 쪽인데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님 매수 가격대까지 회복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얘기하는 건 좀 무리고요. 그건 이익 개선이 좀 분명하게 보여야지 가능한 정도의 가격이 될 것 같고 지금은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일단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청산 가치까지 왔다. 그럼 더 빠지는 데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지난 월요일 날 88,000주 나왔죠.
제가 쭉 보니까 이 종목이 거래량이 9만 주 이하 나온 게 한 3년 만입니다. 그러면은 거래량 바닥, 주가 바닥 나온 거죠. 근데 주가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다시 붙어줘야 됩니다. 거래량 바닥을 찍어 놓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이 주식은 한 7,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한 4, 50만 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기본 거래량 배에서 20만 주밖에 안 되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반 마음 내려놓고 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권하기에는 저점 찍었고 수렴 라인이고 주가가 2년 이상 이렇게 빠졌고 더구나 지금 반도체 LCD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이클이 좀 살아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 섹터가 좋아지면서 조금 떠밀려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지만 수렴 과정 들어갔고 5,000원 정도의 밸류 바닥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적이 조금만 개선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수준으로는 지금 기대 못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1분기부터 작년 동기 대비한 실적이 한 20, 30%라도 좋아진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작년 1년 동안 움직였던 평균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한번 연중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망이 좋다, 내용이 좋다, 이거는 뭐 아주 저평가니까 반드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관점이 아니라 실적 안 좋고 업황 안 좋은 걸 충분히 반영해서 청산 가치까지 왔는데 다행히 적자까지 나면서 자산을 상각시키진 않았다. 그러니 버틸만은 하고요. 여태까지 버텼다면 지금 와서 포기할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고 기저효과로 인한 매출이나 이익 개선이 조금 나와준다라면은 기술 반등 정도의 수준으로도 한 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니까 반등의 목표를 일단 8,000원 정도로 뭐 여전히 시간은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길게 잡으셔야 되겠고요. 8,000원 정도 잡으시고 그 안에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다시 예전처럼 뭐 10,000원대 내지는 뭐 9,000원대, 8,000원대 밸류에이션을 적정하게 받아내려면은 요거를 시장님 가능하시면 메모를 좀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이 구간에서 매출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이 한 500억대를 회복해줘야 됩니다. 최소 450억 이상의 매출 회복이 돼줘야 되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그래도 나와줘야지 분기 영업이익이 이 주식 회복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작년에 너무 안 좋아서 좀 개선되는 수준이라면은 8,000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좀 짜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너무 큰 기대감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 자리는 또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이들 짚어주셨어요. 네. 좀 도움 감사합니다. 네. 한번 참고해보시고 오늘 목표가 그리고 전략들 한 번 더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시청자. 네. 예. 감사합니다. 거래량 증가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다음 종목은 게시판 사연입니다. 오늘 정말 급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6628님께서 남겨주신 알톤 스포츠 보겠습니다. 13,950원에 들어가셔서 42% 들고 계신 이 종목입니다. 어제 좀 많이 내렸죠. 이게 인수 관련해서 M&A 이슈로 어제 좀 많이 내렸고요. 오늘 장에서 다시 여기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김동윤 전문가님, 알톤 스포츠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녹스에 대한 피인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대주주 지분 매각인데 뭐 이게 아주 큰 대기업의 인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조회공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추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사실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부분에서 데미지를 입는 것이고, 그리고 막 실질적으로 피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 기업 자체가 뭐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피인수가 돼서 얼마나 큰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시장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너가 지분을 팔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보통 대주주 지분 매각하면 주가 급락 나오죠.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하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알톤 스포츠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좀 따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의 매수가가 13,950원이면 결코 낮지가 않은 가격인데 과연 알톤 스포츠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뭐 17,000원, 뭐 15,000원 이상을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될까 싶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기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겠지만, 뭐 2014년도 뭐 매출 그리고 이익 성장 분명히 나왔고요. 그 부분은 별에서 온 거죠. 그 전기 자전거에 대한 마케팅 효과 그리고 뭐 이슈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중국 시장으로 진출이나 해외 시장 진출을 한다 그래도 어차피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내수 쪽이 뭐 80% 매출 비중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 자전거 시장이 과연 앞으로 더 커지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톤 스포츠도 그렇고 삼천리 자전거도 그렇고 뭐 사실 4대강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자전거 도로 확대 이런 부분들로 우리나라 자전거 산업이 사실 전에 없는 호황을 지난 한 몇 년간 누렸죠. 그리고 이건 뭐 인구 통계적으로도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요즘 TV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기들 나오는 프로그램 많죠. 뭐 그런 이유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 리틀 베이비 부머들이 인구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이 수요가 강합니다. 그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이러한 지금 뭐 한 80년대 내지는 70년대 출생자들이 이 자전거 시장의 수요를 가져가는데, 그 애기들도 자전거를 사주죠.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수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뭐 저만 해도 그 층인데 연배가 그 정도 나이대가 되는데, 이제 그러한 연령대가 30대 후반으로 40대로 가면서 뭐 자전거 살 사람들은 사실 다 샀고 운동 좀 한번 해볼까 했던 사람들도 좀 시들해졌고, 그 자제층들이 거의 이제 뭐 이제 유치원생이나 이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1차적인 자전거 수요는 한번 싹 돌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거기에다가 정책 효과, 뭐 4대강에 대한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확대 기대감들도 밸류에이션에 충분히 녹아든 게 아닌가. 그리고도 지금 사실 밸류 부담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자전거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확장기로 들어갈 수 있는가, 성숙기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내가 산 가격대가 13,900원대 높은데 손실이 났기 때문에 올라갈 때까지 버틴다, 이런 전략으로 가기에는 저는 자전거 업황은 좀 리스키하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나온 내용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매각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손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손절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뭐 미련이 든다라고 보더라도 비중 축소까지는 저는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시 매도 또한 너무 높은 가격대보다는 12,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시청자님 손실 보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좀 비관적인 전망 드려 좀 죄송한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지금 우리 저평가가 아닌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영업 전망이나 매출 혹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가수요가 과연 더 커질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구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 17,000원까지 간 거, 뭐 사실 7,0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올라간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별에서 온 그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이슈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7,000원대, 8,000원대 이하로 다시 와도 이상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7,000원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뭐 6, 7,000원대에서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매물 소화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간 물량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쉽게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좀 냉정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 매도 접근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한번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톤 스포츠 업황 그리고 앞으로의 이슈에 대한 의견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두 종목 함께했습니다. 알톤 스포츠 AP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온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다가 다시 한번 2015년 도약을 위해서 과감하게 사표 쓰고 취준생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30대 늦가게 취준생 권광준입니다. 4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자기소개서를 새롭게 써보려고 하는데 와, 나아진 건 없고 하나 경력 한 줄 추가된 것 같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조언하더군요. 너가 너를 뽑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뭐부터 볼지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걸 너의 자기소개서에 한번 넣어봐 라고 조언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다녀본 결과 저는 성실한 사람 그리고 욕심 있는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이 이 CEO라면 어떻게 뽑고 싶으시겠어요? 라고 되물어 주셨어요. 성실한 사람, 욕심 있고 강단 있는 사람 당연히 좋아하겠죠. 인재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토마토에 처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리고 와서 면접 보려고 자기소개를 할 때 여기에 이미 내가 직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소개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플러스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다니고 있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게시판에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 남겨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CEO라면 우리 권강준님께 어떤 인재가 되어라 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내주시는 분들 이야기 남겨보도록 하고요. 종목 온 사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판 사연부터 함께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523님 문자로 참여해 주셨네요. CJ ENM 문의 주셨습니다. 41,800원에 10% 들고 계시거든요. 바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전정현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정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거의 좀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CJ ENM. 올해도 엔터주가 좋을까? 이런 기대감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38,800원. 얼마 전까지 거의 37,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4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이 종목인데 물론 매수 그 물량이 많진 않으신 것 같은데 자세한 전략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연결을 시도해 볼까요? 네, 전정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애타게 찾으셨을 텐데요. CJ ENM입니다. 지금 41,000원대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CJ ENM을요, 짧게 보고 매매하시려면 이거 하지 마십시오. 네. 길게 매매하시려면은 이 종목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CJ ENM은 사실 우리가 그 종목의 특성을 최근에 계속 이제 보셨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항상 이제 흔듭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 되면은 예상보다 못한 실적 때문에 항상 눌려요. 밀립니다. 근데 이 CJ ENM은 성장을 꿈꾸고 있는 종목이고요. 성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들이 건드릴 때도 성장성을 보고 사는 겁니다. 항상 실적 발표 때쯤 되면은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 밑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도 또 똑같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시즌 되니까 또 눌리거든요. 지난번에 10월 중순에 10월 달에도 결국 그런 바닥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올라갔지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CJ ENM을 물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곧 이제 나오겠지만 예상보다는 또 못할 수가 있어요. 예상보다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개의치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4분기 실적만으로 보면은 3분기보다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거나 또는 적자폭이 축소됐거나 그런 재료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장성에는 제가 볼 땐 문제는 없어요.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응답하라 시리즈가 또 나오죠. 뭐 그런 모멘텀이 아마 작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기보다는 향후의 성장 모멘텀을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신 가격대 근처는 다시 올 거예요. 지금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유지하시는 맥락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보유 관점으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523님, CJ ENM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현 전문가님께서도 중장기 매수다라고 관점 주시면서 본전 회복 화이팅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게시판 사연인데요. 0847님의 종목입니다. 스카이라이프입니다. 23,000원에 들어가셔서 20%를 들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또 손실 구간입니다. 특히나 연말부터 계속해서 밀렸는데 바로 여쭤볼게요. 자, 전정현 전문가님 이번에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지금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염두해둬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바닥을 쳤을까요?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하락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지난 4분기 실적 형편없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전체적인 시장이 뭡니까? 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장 아닙니까? 첫 번째로. 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이 작년도보다 조금만 낮은다 하더라도 소위 턴어라운드 강점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올해는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규제 리스크 때문에 실적이 좀 어려웠고 목표가 하향 증권사 보고서도 이제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시세는 다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시세는 이미 노출이 된, 실적은 이미 노출이 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벗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최근에 기관 매기가 다시 들어오죠. 외인들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은 매도 시점이 절대 아닙니다. 네, 매도를 하지 마시고 다만 기간만 좀 견디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되게 지금 16,700원 선인데요. 18,000원, 9,000원 선 정도까지는 한번 단기 시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지나간 실적에 너무 연연할 건 없고 향후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나 또는 턴어라운드권에 좀 주목을 오히려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시간 투자가 조금 더 필요하다.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0847님의 스카이라이프까지 두 종목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이는 라디오 어이제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 오감만족 데이트, 향수 데이트, 추억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2015년 지금 시대의 가장 최고의 문화생활, 문화놀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뮤지컬, 또 전시회도 최근에는 워낙 또 좋아져가지고 글로벌 명화들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에 한국인들의 이런 소득 수준 높아지면서 문화생활도 점차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옛날에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이거 참 좋았었는데 하고 아쉬운 그런 추억의 문화생활들 오늘 많이 한번 추억해보면서 공감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추억의 문화 탑 4로 저희가 압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거의 최신입니다. DDR, 펌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사라진 문화들 가운데 가장 최신이라면 바로 DDR 펌프, 이 오락실 문화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DDR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펌프가 우리나라 가요가 이제 접목되면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음악에 맞춰서 화면에 이런 화살표 방향 올라오게 되면 그에 맞춰서 발판을 맞아가면서 어떤 오락을 즐기는 게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게임 상승세를 같이 한번 즐겼던 그런 놀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안 해보셨던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전 중학교 때 거의 여기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제 친구들은 이렇게 뒤에를 잡고 무릎으로 찍으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고수가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살짝 좀 몸치여서 잘 해보진 못했었는데 뭐 메비우스의 띠, 클론의 펑키 투나잇, 뭐 한스밴드 오락실 이런 노래에 맞춰서 함께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DDR 펌프에 이어서 두 번째 차지했던 탑2 추억의 문화생활은 뭘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예전으로 거슬러 볼게요. 조금 더가 아니라 좀 많이죠. 바로 극장 문화입니다. 지금도 물론 영화관 최고의 어떤 문화생활 나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생활이 지금까지 변화해온 걸 보니까 옛날 극장 문화와 지금 극장 문화가 아주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옛날 극장 가보셨었죠. 뭐 피카딜리라는 이름으로 따라서 영국의 피카딜리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피카딜리 극장, 아카데미 극장, 뭐 대한극장, 뭐 충무로의 여러 종로에도 극장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 뭐였을까요? 바로 포스터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런 사진 포스터가 아니고요. 지금 보이시죠? 그림 포스터로 그렸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만. 글자도 엄청납니다. 이거 그리시는 분들의 어떤 개성도 담겨 있고 그리시는 사람들마다 배우의 얼굴도 다 달라요. 어느 배우는 어떤 전지현은 어떤 얼굴이고 이 전지현은 또 다른 얼굴이고 이런 얼굴들도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포스터가 이런 문화가 좀 바뀌게 되면서 포스터를 그리던 분들의 직업도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옛날 극장 문화를 제가 찾아봤더니 너무 특이한 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 70, 80년대 때 한 극장에서는 한 영화만 상영을 했다고 하고요. 입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입석해보신 분들 이렇게 모두 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만약 2시간 영화면 2시간 내내 서서 봐야 하는 그런 우픈 상황인 건데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룰인데요. 영화가 시작되면 절대로 1분이라도 지나게 되면 영화 입장 불가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왔다 갔다 지금은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도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끝으로 영화관에서 담배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정말 상상도 안 됩니다. 그 갇힌 공간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라도 날 뻔하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정말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취약했던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극장 문화가 그 시절 극장 문화는 또 그때는 최고의 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극장 문화에서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차지했던 건 바로 다방 문화입니다. 지금은 완전 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커피숍으로 변화를 많이 했죠. 다방 나오고 있습니다. 행운 다방 나오네요. 입구 문도 열려 있네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커피를 시켜놓고 미팅도 하고 또 DJ 박스가 꼭 하나씩 있잖아요. 좀 놀았던 이렇게 장발 오빠 분들께서 계셔가지고 여기서 신청곡을 적어내면 같이 좀 음악 듣고 사랑이 싹 트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고요. 그때 뭐 들어가면 쌍화차를 팔아서 다방에 들어가면 쌍화차 그 한약재 냄새가 가득했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의 커피집과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추억의 놀이문화 네 번째 뭐였을까요? 바로 롤러장입니다. 지금 이제 고고장, 콜라텍, 나이트, 클럽까지 변화했던 그 문화의 시초가 바로 롤러장이었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이제 청춘들의 천국이었다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서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할 정도였다라고 표현이 되는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발바닥에 불나는 트위스트, 막 찌르는 댄스, 그리고 또 뭐 서로 땡겨준다 이런 단어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노셨던 분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롤러장이 전국에 3곳 남아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추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남아있어서 교련복 입고 엄마과 아이들을 같이 가서 좀 즐겨보면서 추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경남 지역의 롤러장 찾아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는 가득 남아있는 놀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습니다. 그 시절 그때 문화생활 오늘 한번 다시 추억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오늘 추억의 오감 만족 데이트 통해서 성공토리님 DJ 있던 음악다방 정말 많이 갔는데 구로 쪽은 주말이면 다방이 콜라텍으로 또 바뀌었던 기억이 난대요. 구로 역시 문화생활의 압도적인 선두주자 역할을 했었던 게 분명합니다. 세상을 다 가져라님 늦게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마로니에님 아이고 저랑은 관련이 없네요. 그 나이에 스포츠 관람을 많이 했어요 하셨습니다. 희재님 우쭈쭈 롤러장 세대는 아닌데 잘 모르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주식미니님께서는 롤러장이 초딩 때 유행을 했었는데 라고 하셨고 사랑스러운 그녀님도 약속다방 자주 가셨던 것 같습니다. 별나라님께서 마포나루 너무 추억 많아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쌍화차 드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는 초등학교 때 영화관 갔었는데 뒤에서 뽀뽀하는 형 누나들 때문에 영화 집중이 전혀 안 됐다고 해주셨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시절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추억 생활을 즐기셨을까? 오늘 잠시나마 이야기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그리고 충고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정오의 데이트 제작팀과 함께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시간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종목 대응 잘 하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주사위 그리고 용의자 Y에서 여러분들 좋은 전략들이니까요.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12시 함께 할게요.